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초등학교 때 스님님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초등 시절 선생님을 갑과 을의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어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도리상 잘못인 것은 알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40대 초반 유부남이며 작은 건물주입니다. 서울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모은 돈과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매매한 돈과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몇 년 전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제 건물의 상가 점포들은 역세권이라서 그런지 임대도 잘 되어 전층의 모든 점포가 비지 않습니다. 일단 제 건물이 그런 상황인데 1층에 두 점포가 있습니다. 두 점포는 작은 식당이 임대를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 하나는 브랜드 피자집이에요. 그 피자집 사장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젊은 친구입니다. 세입자인데도 건물주인 저에게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저는 워낙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그런 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친구를 나쁘게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자집 사장인 그 친구 외에도 제 건물에 임대를 들어와 있는 모든 세입자들이 건물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도 바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 왔어요. 어쨌든 그 피자집 사장이 2년 전에 저와 2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 후 1년 뒤에 자신의 사업자에 동생과 동업으로 동생 이름도 넣어야 할 일이 생겼다고 저에게 임대차 계약을 동생 이름도 넣어서 다시 하자고 해서 2년 계약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가는 얼마 전 그 피자집 사장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가게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 생각하고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뭘 벌써 얘기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계약이 아니라 처음에 세입자로 들어올 때 2년 계약을 한 것을 얘기하며 그 계약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지 말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건물주 갑질이라고 더 화를 냈어요. 제 건물이 세입자 하나가 빠지면 바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곳이라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빼달라면 바로 빼주고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려고 했는데 저에게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지 간에 젊은 친구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기 좋았던지라 그 피자집 사장 친구가 하겠다는 대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녁에 자기 가게에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요.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제 건물 피자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사장 친구와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그 친구의 아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시면서 가게를 세입자 사정에 맞춰서 빼줘야지 있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은 또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교육계에 몇 년을 몸담고 있었다. 이 건물의 관할구의 구청장이 당신의 친구 동생이라 당신의 말 한마디면 이 건물 전체를 빈점포로 만들 수 있다. 등등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피자집 사장 친구와 전화한 내용을 얘기하며 안 빼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겨우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어르신이 자꾸 제 말을 끊고 당신의 인맥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셔서 정말 간신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당신의 아들인 피자집 사장 친구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데 그런 아이한테 그렇게 돈을 뺏어 먹으려 들면 안 된다고 훈계까지 하더라고요. 대화 방식이 일방통행인 그 어르신의 태도에도 좀 짜증이 났지만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인 양 말씀하시는 것에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을 들으며 어르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다 보니
많이 낯이 익더라고요. 그리고 피자집 사장 친구와 계약서를 쓸 때 그 친구의 성이 윤 씨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퇴직 전 직업이 선생님이셨냐고요. 맞다고 하시면서 그걸 어찌 알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과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1학기 개학한 지 며칠 안 된 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저와 몇몇 남자아이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저와 친구들을 쌍따귀를 3대씩 때렸습니다.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누구한테 맞아서 별이 보였던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여자아이들 놀리고 도망친 것 때문에 저희가 맞는 것이라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심하게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자아이들을 놀리고 도망친 적이 없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무서워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명이 통하는 선생님이셨다면 아이들을 때리기 전에 먼저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봤겠죠. 그 선생님에게 다른 남자아이들도 많이 맞았지만 저는 유독 더 많이 맞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기지개를 켰다가 끌려나가 싸대기를 맞았고요.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단체 생활 못할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선생님의 발길질에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아이들 앞에서 욕을 썼다며 맞았고요. 체육 시간에 주전자에 물을 담아 피구라인을 그리고 있는 저에게 빨리빨리 안 그린다며 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연 날리기를 하는데 연을 날리며 얼레를 쥐고 뒷걸음질로 걷다가 다른 여자아이와 부딪혔다고 주위를 살필 줄 모르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맞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못난 놈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매일을 선생님에게 혼나고 맞고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선생님께 맞거나 혼났다고 얘기하면 이유도 듣지 않고 네가 뭘 잘못했길래 선생님한테 혼나 이놈 새끼야 하면서 저를 혼내시는 분들이었던 터라 이렇게 선생님께 별 이유도 없이 맞고 혼나고 해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3학년 1년 내내 우유당번 난로당번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의 우유를 배급받는 학교 창고에서 우유를 받아다가 반으로 매일 가지고 가야 했고요. 겨울에는 난로에 넣을 장작과 조개탄이 담긴 양동이를 교실로 가지고 와서 난로를 피우고 수업이 모두 끝나면 난로의 불을 끄고 난로 안에 재를 퍼서 버리는 곳에 버리고 난로 주변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물론 난로 당번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잘못하면 선생님은 저희 뒤통수를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고요. 봄비가 오던 어느 날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오셨는데요. 차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을 그 선생님이 봤나 봐요. 그 다음날 저에게 네 애비란 사람은 그렇게 차도 타고 다니면서 선생님을 한 번 안 찾아온대냐? 하면서 제 꿀밤을 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더 괴롭혔고요. 그 시절에는 가정환경 조사를 해보면 아빠가 차가 있는 사람이 한 반에 2~3명 있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집이면서 왜 부모가 안 찾아오냐며 그 선생님은 저를 더 괴롭힌 거라는 걸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유들로 그 선생님에게 혼나고 맞고 했는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들 중 일부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결석이 참 많았는데 월요일 아침에는 정말로 열이 나고 토하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정말 몸이 아팠던 것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저희 형들은 이때 제가 결석했던 것이 학교 가기 싫어서 엄살을 부렸던 것이라며 아직도 저에게 월요일에 아프지 않냐고 놀리곤 해요. 그때 제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가 가기 싫은 부담감에 몸이 진짜로 반응을 해서 열이 나고 아팠던 것이었다는 것을 대학 때 심리학 과목을 듣다가 알게 되었어요. 3학년 내내 그렇게 괴롭게 살아서 그랬는지 어린 나이에 제가 뭔가를 어렴풋이나마 알았었는지 4학년 때부터는 학년 초에 학부모 회의 때 저희 어머니에게 꼭 선생님을 찾아가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을 뵈면 꼭 촌지를 드리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선생님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 무섭고 괴로웠던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4학년, 5학년이 되어서도 복도에서 그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면 자동반사로 몸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그 무서웠던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제 분노의 대상이 되었죠. 나중에 그 선생님을 길에서 마주치면 그 인간 내가 감방에 가더라도 어디 한 군데 부러뜨리고 만다. 내가 크게 성공해서 명사가 되어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서 이 선생님을 찾아달라 해서 카메라 앞에서 선생님을 죽도록 해주겠다 등등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쯤부터는 그 선생님에 대한 분노도 좀 약해져서 가끔 생각날 뿐 제 마음속에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다시 이 은사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건물주와 세입자의 아버지로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였다고요. 그랬더니 엄청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피자집 사장 친구가 은사인 본인의 아들이니 나갈 때까지 월세를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월세도 좀 깎아주고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계약과 상관없이 나가겠다고 할 때 보증금 돌려주고 나가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아들이라서 계약기간 다 채울 때까지 월세를 받겠다고요. 그 전에 다른 세입자를 피자집 사장이 직접 구해오면 나갈 수 있도록은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 말에 선생님은 자신에게 배웠다면 이런 나쁜 인성을 가질 리가 없는데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못돼 먹어졌냐고 저에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 앞에서 대쪽 같은 선생님의 이미지로 남고 싶으면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드님 앞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 입 조심하시라고도 하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못된 선생님으로 행동했던 것이 제 담임을 맡았던 때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나 보죠. 그렇게 얘기하고 피자집 사장 친구에게 저와 아버님의 얘기를 옆에서 들어 내 의지를 알 테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자집 사장인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가게를 빼달라고 계속 하길래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도 어린 친구가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설마 그 가게를 안 빼주겠습니까? 근데 저를 학대했던 초등시절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친구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싶고 골탕 먹이고 싶고 하는 마음만 드네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제 글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관심을 받아서 사실 놀랬습니다.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시면서 그 윤씨 선생님 이름을 말해봐라. 나도 윤씨 선생님에게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게 빼주고 얼른 잊으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후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또 글을 적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인 친구가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은사님의 아들인 자기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굴 수 있는 거냐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희 아버지는 내 은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버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자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의 아버님인 그 선생님이 피자집으로 오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퇴근길에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근길에 피자집으로 갔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선생님에게 학대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것을 기억나는 대로 쏟아냈습니다. 그 아들인 피자집 사장이 많이 놀라더군요. 제가 또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촌지나 바라고 하는 버러지 같은 짓을 해서 다른 애꿎은 선생님들도 싸잡아서 선생질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라고요.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해코지하려고 벼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테니 명대로 살고 싶으시면 밖에 다니실 때 조심해서 다니시라고요. 당신이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남들에게 숨기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자집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청렴한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것으로 너는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실을 말함으로써
너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고요. 여기까지 말했더니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려 하길래 제가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 시치미를 뗀다고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나에게 사과를 하려는 것이면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의 사과는 안 받아줄 것이라고요. 이렇게 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만난 걸 다행으로 알라고요. 내가 20대 때 선생님과 만났으면 선생님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피자집 사장에게 저런 사람의 아들인 너와도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니 이번 달만 있고 보증금 돌려줄 테니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그 아들 둘 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자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에게 이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를 위로하려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늙은이를 그냥 뒀어? 죽도록 패버리지!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 시절부터 와이프에게 그 선생님에게 당했던 것들을 종종 얘기했었거든요. 그 선생님을 죽도록 패버리지 그랬냐는 와이프의 말이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한 빈말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계속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고 그 선생님을 욕해주고 하는 중에 저도 마음속으로 제 어린 시절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선생이라는 악마의 학대를 혼자 감내하던 10살의 저에게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완전히 잊는 것이야 힘들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생활도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만이 아닌 그냥 내 인생에서 한 기간으로만 기억해 보려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셔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말대로 쬐끔 가졌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닌 착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시고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되셨군요. 조물주 위에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아량도 넓으시네요. 앞으로도 쓰니님을 크게 위해 주시는 아내분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